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난 지 꽤 지났는데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굉장히 고민이 많겠어요. 지금 이준석 의원을 제명하라는 국민청원이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40만 4,664명 돌파를 했습니다. 청원인 임모 씨는 이준석 의원이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성 폭력 저질렀다. 국회의원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지난 27일 전국에 생방송된 3차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이준석 의원은 이재명 후보 아들이 쓴 것으로 보이는 여성 혐오적 표현, 이른바 젓가락 발언, 이걸 인용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후보자뿐 아니라 가족도 검증이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검증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번 청원은 국회 전자청원 역대 2위라고 합니다. 최다 청원은 2023년 6월 개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143만 명이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은 청원 참여를 독려하며 지금 50만 동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뭐 곧 달성될 것 같아요. 지금 40만 4,664명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명인의 마을, 이재명 갤러리 등 이 커뮤니티에서는 이준석을 도저히 그냥 둘 수 없다. 얼른 끌어내리자. 이런 내용 동참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개혁신당은 정당한 절차로 뽑힌 국회의원을 다른 당의 지지자들이 주도해 퇴출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모습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 우리 장현주 변호사 뭐 고민이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대선 막판에 사실은 이준석 후보의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거를 약간 저지시키는 여러 가지 그 선거의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당내 일부 의원이 이제 제명 얘기를 한 것도 있는 건데 이제 국정을 주도하는 이제 여당이 됐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됐고, 근데 이제 이 강성 지지층이 이렇게 계속 이제 밀어붙이면 내부적으로는 좀 되게 곤혹스러운 거 아닌가요? 글쎄요. 제명으로 갑니까? 그런 부분이 뭐 당론으로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뭐 아시다시피 선거운동 기간에 관련해서 뭐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뭐 민주당의 의원들이 뭐 등등이 함께 징계안을 발의한 적은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징계안이 들어갔으니까 사실 이게 결국 최종적으로 제명까지 가느냐 이제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많은 절차들이 있죠. 특히 국회 윤리특위위원회가 아직 구성조차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윤리위원회가 뭐 구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국민청원도 40만 명을 돌파했으니까 뭐 소위원회로 갈 수 있는 자격은 되는 지금 청원이 되긴 한 거죠. 그런데 이걸 단순히 뭐 제명인의 마을이나 뭐 이재명 갤러리 커뮤니티의 특정 국민들만 이걸 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40만 명 뭐 이게 결국 최종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히 이준석 당시 후보가 했던 그 발언 자체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아직도 그 충격 여파는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적인 발언이 공식석상에서 나올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저는 그 정도 수준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분노하시는 것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준석 의원이 당시에 좀 국민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를 못한 지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름대로의 사과는 했지만 계속 사과를 하면서 말을 덧붙인 게 자기는 검증을 위한 거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의도는 잘못된 게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게 계속 찝찝한 사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선거가 끝났지만 계속 후폭풍이 몰려오는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동의를 하시는 국민들이 몇 명이냐 이것도 중요하고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러시는지 이것도 중요한 현상이겠지만 더 중요한 건 과연 이준석 의원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정말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느냐,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댓글에 이런 의견 주셨어요. 정치가 아닌 갈라치기, 혐오 발언 일삼는 국회의원 필요 없다. 제명하라. 이런 의견도 있고요. 국민주권정부에서 국민의 명령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이참에 제대로 제명하자. 자, 그렇다고 말 한마디에 의원직 제명까지 개딸들도 자중하라.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준석 확실히 사과하고 입장 밝혀라. 그래야 재발 방지된다. 그런가 하면 정치보복 탄압 프레임에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집에서 매일 밤잠을 못 자고 설치고 있다. 말실수 한 번으로
너무 불쌍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주셨고 국힘도 장기적인 이익을 분석해 보면 이준석을 이참에 제거하는 것도 좋다고 판단할 듯해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이래저래 이제 과한 얘기들이 오가는데 그 이준석 의원이 분명히 잘못했죠. 그리고 네. 본인의 어쨌든 정치 경력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 전망에도 치명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걸로 제명까지 가는 거는 이제 국회의원 제명 제도라는 취지에 비추어서 제가 보기에 어울리지 않고 그냥 화장실 청소 1년 정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반성할까요? 그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미움받을 용기 어쩌고 하면서 아마 지금도 정신승리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고, 그러니까 저걸로 제명은 안 됐지만 이준석식 정치의 바닥을 보였다라고 봅니다. 결국 뭐 여성 장애인 노인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능력주의 사회의 무임승차자로 이렇게 낙인 찍고 공격함으로써 얻는 반사이익을 자기 정치의 동력으로 삼아왔던 거잖아요. 그게 답니다. 이준석 정치의 컨텐츠도 없고 비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개혁신당의 공약이 뭐가 있었나 보세요. 공약이랄 게 없습니다. 때문에 그걸로 이제 정치 어렵다라는 거를 좀 처절히 깨닫고 변화하려는 노력 아직 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으로서는 막 시작했기 때문에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는데 또 미움받을 용기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 위로하고 정신승리하면 이제 이준석 미래 없다고 보고요. 저걸로 제명하는 건 전 반대합니다. 저거 제명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준석도 개혁신당도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정치 가능성 없어요. 자, 말 실수도 실수 나름이지 이건 제명감이 맞다. 우리 박원석 의원님은 제명은 그래도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런 게 주셨고요. 자, 이준석의 완주로 국민의힘의 공공의 적이 되었다. 이준석이 그런 의견도 있고요. 이제 제명하려면 의석 3분의 2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국힘 의원들이 이준석 명줄을 잡고 있는 거지. 이런 주셨는데 정말 이게 저 국민의힘에서 그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나요? 지금 뭐 청원이 40만 명이라고 하는데 정권 초에 뭐 이른바 개딸들 이분들만 해도 충분히 달성한 가능한 숫자인데 79년에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뉴욕타임즈 인터뷰하면서 미국 정부가 독재 정권이냐 대한민국 국민들이냐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가 이제 의원직 제명이 됐습니다. 그 말 발언 자체 내용 자체는 나중에 잊혀졌고 독재 정권과 맞서다가 의원직 제명된 거예요. 야당 총재가. 그러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나중에 결국 대통령이 됐죠. 저는 이준석 그 대표인가요? 대표 입장에서는 현재는 의원이고요. 천하람 의원이 이제 대표죠. 제명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은 만약에 제명 진짜 되면 진짜 대통령의 그 가족을 건드렸다가 의원직이 제명된 21세기 최초의 사례가 될 거고요. 강력한 대통령 다음 차기 대선 후보가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의원 입장에선 불감청 고소원이고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겠죠. 그러니까 대통령 얘기를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설전 변호사. 근데 일단은 민주당이 이제 당내 강성 당외 그 강성 지지층의 이제 목소리는 있지만 적당하게 이제 브레이크를 밟게 되겠네요. 그러면 안 하죠. 그러니까 뭐 소위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들도 그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원식 의장이 아니라 저기 우상호 의원 정무수석이 임명했잖아요.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정무수석으로 소위 정말 우상호 의원 본인도 스스로 얘기할 정도로 투박이에요. 개딸들을 강성 지지층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전 개딸 말 안 좋아하니까. 강성 지지층들도 우상호 의원 나오면 너 무슨 소리 하냐 왜 뭐 이재명 대표 이렇게 잘 뭐 이렇게 옹호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분들도 가장 가까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강성 지지층 원하는 대로 국정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서는 국정이 운영되지 않는다는 걸 이재명 대통령이 몸소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냥 단순히 바람과 희망으로 어떤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직을 빼앗는다? 뭐 저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 사유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절차적으로도 될 수가 없는데 뭐 50만 달성하고 500만이 되더라도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목소리 높여봐야 그냥 힘만 빼시는 일이다. 오히려 그러한 열정을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국정 운영을 잘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는 길로
그 물기를 돌리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그 박원석 의원님께서 그 개혁신당 공약이 안 보인다 하셨는데 제가 기억나는 한 가지 공약은 다자녀 가구에 버스 전용차로 우선권 주자. 맞아. 오늘 아침에 제가 경부 타고 오면서 버스가 너무 차선이 너무 많이 막혀서 그 공약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예, 저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준석 제명당하면 가만히 있겠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아들 이동호의 음란 댓글만 오히려 더 부각될 거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